종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3주차 경마주간의 시작인 11월 17일 금요경마일입니다. 부산과 제주로 진행이 되는데 목요일날 이제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주로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산은 좀 앞에 가는 말들이 항상 유리하게 경주를 진행했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변수가 하나 존재하죠. 뭐냐면은 부산 경마 보시면은 김혜선 서울 오픈 경주 출전, 다실바 서울 오픈 경주 출전, 박재희, 서승훈, 웬만큼 뭐 이성재까지 웬만큼 여기 있으면, 부산에 있으면 막 3, 4승씩 뭐 2, 3승씩 하는 기수들이 모두 다 서울로 올라갔기 때문에 금요 경주는 어떻게 입마호흡을 잘 맞는 기수를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능력 있는 기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기수들이 상대적으로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기수 선택에 기수를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좀 입마호흡이 잘 맞는 기수, 그래도 승부가 되는 기수, 잘 타는 기수들을 위주로 선정을 하고 공략을 하려고 일단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지난주와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 정보 서비스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17일 금요경마일입니다. 금요경주는 최근 항상 그렇죠. 뭐 금요경주가 저배당으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항상 혼전이었고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11월 17일 금요경주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반부에 있는 신예마 경주가 그나마 좀 윤곽이 좀 가려지고 저배당으로 보여지지만은 이 이후 경주들은 후반부에 있는 8경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주들이 혼전이기 때문에 중후반부 경주에 잘 집중해서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11월 17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1경주는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전적이 좀 있는 말도 있고 아니면 시내 마필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마필들이 출전하는데 외곽 있는 9번 폭풍이로 이제 박성광이가 오랜만에 나오죠. 어쨌든 직전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거고, 3번 한백여왕도 공백은 있는데 직전 3차, 1번 거국명령도 주행검사 때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발주기 점이 있는 2번 양봉제비라는 말입니다. 신마입니다, 신마. 그런데 주행검사 때는 순발력을 보이면서 차분하게 선입으로 따라간 이후에도 경주 종반의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고, 순발력도 있고 각질도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주기 2점도 있고 덩치도 한 300kg 나가고, 개인적으로 이런 날들은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시네마 가운데 한두이기 때문에 제주 1경주는 배당 복병 마필인 2번 양봉제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인기를 얻는 말들이 여러 도가 있습니다. 4번 백록천주 주행검사 잘 뛰었고, 그리고 8번 황해군은 데뷔전 4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고, 외곽 있는 10번 날려줘도 역시 주행검사를 잘 뛰었던 말이고, 1번 오라정월도 기본걸음이 있습니다. 자, 가장 자질이 좋은 말은 4번 백록천주입니다. 주행검사 때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고개가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면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선행을 가도 되고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해도 되고, 체구가 아주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주행검사 때 그 정도 걸음이라면 데뷔전부터 충분히 입상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2경주 4번 백록천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2세 시네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저배당으로 끝나도 됩니다. 하이챔프는 직전에 입상을 했고, 아스트로킹은 주행검사를 막 1분 00초에 뛰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말이긴 하죠. 그리고 하이레전드는 취입, 아리온킹도 순발력이 있는 말인데, 어쨌든 능력 검증을 확실하게 거친 말은 4번 하이챔프죠. 직전 경주 데뷔전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를 펼치고 버티면서 입상을 했는데 1200을 입상을 한 겁니다. 이번에도
뭐 선행을 가거나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검증도 마쳤고 훈련 때 컨디션도 이상이 없다. 4번 하이챔프 뭐 기본 능력을 보이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말이고, 또 이세 시제마 경주가 또 저배당으로 들어오면 저배당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경주는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를 살핀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가볍게 가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예,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은 8번 인자무조건 직전 입상을 했는데 8주의 짧은 기간 공백기가 있고, 외곽에 있는 명성스토리는 데뷔전 우승을 했는데 발주기는 외곽이고 승군 첫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배당을 공략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이번 황해여왕입니다. 부담 중량이 굉장히 높죠. 왜 그러냐? 직전 경주에서도 사착을 하긴 했는데 이전 경주들을 좀 잘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이팅이 높고 부담 중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빨리 승군을 해야죠. 그러니까 부담 중량을 낮추려면 발주기 이점으로 아마도 선행이나 선입으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4번 인자무적은 인기마가 공백기가 있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명성스토리는 발주기가 외곽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발력도 있고 내선에서 어떻게든 3차 이상으로 승군을 하려고 열심히 탈 겁니다. 이번 황해여왕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2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는 혼합사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데뷔전에서 9번 벌마의 영웅이 고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죠. 왜 그랬냐? 주행검사를 취입으로 경주를 진행했는데 데뷔전에서는 선행을 갔어요. 뭐 어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행검사 때는 주행검사일 뿐이고 주행검사를 진행하고 훈련을 하면서 말이 스피드가 좋아지고 탄력이 좋아지면은 우승하려고 선행을 가야죠. 뭐 굳이 해서 잡고 탈 필요는 없죠. 어쨌든 9번 벌마의 영웅 데뷔전부터 선전을 했고 여전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4번 비월은 주행검사 때 주파 기록도 좋고 기본기가 좋은 모습 보였단 말이고, 외곽 있는 11번 바이스로열은 이제 데뷔전 3착을 했단 말입니다. 자, 세게 보셔야 되는 말은 외곽 있는 11번 바이스로열입니다. 예, 30조 마방의 마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타야죠?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데뷔전은 4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게 최대한 외곽 진로를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모래를 맞았어요. 그러니까는 이마필의 최선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전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발주기가 외곽이고 인코스의 빠른 말이라고 해봐야 누가 있죠? 벌마의 영웅이 있기 때문에 보내놓고 그 외곽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가 가능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경주 종반의 끈기가 좋은 거는 볼 수 있기 때문에 11번 바이스 로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마 필드는 여러 도가 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인기마 접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고배당 마권을 한번 노려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일단 4번 미래 최강은 인기는 없는데 최근에 뭔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5번 가속 직진은 직전에 취입으로 입상을 했지만은 부담 중량이 훨씬 늘어났고, 그리고 7번 청마특급은 2회전에 입상, 직전에 선행을 나선 이후에도 종반 걸음이 무너졌는데 부담 중량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 세두가 모두 다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삼정검이라는 말입니다. 일단 기승기술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떤 말의 기승에서도 최선의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수가 기승을 했고, 2회전 경주는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티면서 착승권 밖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상대들은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박재희가 기승을 했는데, 이 박재희라는 기수 제가 말씀해드렸죠. 앞에 가는 말을 좀 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취입을 해요. 그래서 직전 경주는 맨 우미권 바닥에서 취입을 하면서 걸음이 남았단 말입니다. 원래 순발력이 있는 말이에요. 발주기가 외곽으로 불리하다라고 해서 그냥 취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좀 더 앞선으로 빠르게 경주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앞선 전개를 펼치면은 끈끈하게 버티는 걸음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10번
3점검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중배당 맞고는 충분히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경주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일단 발주기점인 1번 5톤 브리지가 직전에 굉장히 빠른 주로에서 선행을 나선 이후에 주파 기록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따라가면 탄력은 좀 덜 나오고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앞에 갈 겁니다. 자, 이번 운주 투하추도 어떤 말이죠? 선행마예요. 그리고 3번 상임스타는 따라가도 탄력이 나오는 말이긴 한데 약점이 있죠. 말이 좀 작죠. 420kg대로. 그래서 저배당으로 끝나면 뭐 1번이 쏘고 2번이 그 외곽, 3번이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저배당으로 끝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외곽에 있는 9번 원더풀 K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데뷔전에서는 차분하게 따라간 이후에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이전째인 직전 2회전 경주는 1300 경주거리에서 후미에서 취입을 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10번 게이트에서 약간 외곽을 돌고 경주 종반에 끈기는 괜찮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스피드도 있는 말인데 따라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주기점에 있는 이런 말들이 우당탕하면서 경주 초반부터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하면은 그 바로 뒤를 쫓아갈 말은 9번 원더풀 K렌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경주 종반에 진로도 열릴 거고 앞에 가는 말들이 어쨌든 경주 종반의 탄력이 그렇게 썩 좋은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9번 원더풀 K렌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원더풀 K렌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제주마 4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자, 6번 천지타임은 직전에도 4착, 2회전 3착, 뭐 최근 보여준 거 없고 전적이 많은 말이고, 그리고 8번 임명장도 직전에 선행 나선 이후에 3착, 2회전에 앞에 간 이후에 3착, 순발력밖에 없는 말입니다. 외곽에 놓은 10번 청정가도는 직전에 빠르게 선두권의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은 승분 첫 도전이고 발주기는 외곽으로 불리하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5번 신우여신이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후에 5달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뛰지 못해서 의도적으로 공백기를 가진 거고 재검을 받고 오랜만에 출전하는데 재검 때 모습은 이상 없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예전 이 말을 이제 박재희가 계속 기승을 했는데 기승하는 걸 보면 인방호흡이 잘 맞는다. 들어오기도 했지만은 아니면 뭐 꼴등을 하기도 했지만은 정말 잘 탔는데도 안 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승기술을 원유일로 교체를 한 겁니다. 공백기는 있지만은 재검 때 모습이 이상이 없고 오히려 잠깐 쉬었다 나오는 게 좋고 인마호흡이 잘 맞는 기술을 교체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5번 신우여신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는 국산 육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경주는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적표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전적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같이. 4경주죠. 4경주. 자, 인기마. 일단 2번 하이위너가 인기마예요. 하이위너.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어쨌죠? 4차. 가능성은 보였죠. 데뷔전에서. 그리고 외곽에 있는 비트드래곤이 최저 배당 막권을 형성을 합니다. 어떤 말이에요? 순발력이 안 나오는 추임마예요. 그러니까는 1400 경주라고 해서 맨 뒤에서 올라오는 두 대의 마필들이 아름답게 손잡고 들어온다? 뭐 앞에 가는 말은 서버려야 두두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마필의 저배당 막권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기를 얻는 말 5번 싱가 6번 투데이퀸 11번 일념신화. 싱가 어떤 말이에요? 요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적중했죠. 순발력을 보이면서 최대한 모래 안 맞게 선두 외곽으로 경주 진행한 이후에 버티는 말. 그런데 또 게이트 이탈이 좋은 건 아니에요. 투데이키는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버티는 정도의 말. 그리고 외곽에 있는 일념신화는 초반에 선두권으로 바짝 치고 나가긴 하는데 경주 중반 걸음이 부족한 말.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노리셔야 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 러프트레이서라는 말입니다. 러프트레이서. 아직 어린 2세 말이에요. 데뷔전에서는 맨 우미권 바닥에서 취입을 했고
직전 경주는 이용락이라는 신인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시작하면서 끝까지 외곽만 계속 돌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직선주로에서도 전혀 다부진 추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13초 7, 24초 8 주파 기록이 이래요. 초반에 이 말보다 빠른 말이 요때 투데이 퀸이 순발력이 있으면은 투데이 퀸 정도로 요 말이 빠른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전개면에 투데이 퀸이 나가고 러프트 레이스가 그 외곽에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앞선에서 빠르게 경주를 진행하죠. 그리고 하이 위너나 또 외곽에 있는 비트 드래곤보다 훨씬 더 앞선에서 효율적인 전개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 걸음이 있는 말이고 능력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러프트 레이서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러프트 레이서 보여준 게 없어요. 많이 보시면은 보여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정말 신인 기수가 마필 능력을 3분의 1도 끌어내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는 윤영석의 기승이고 그리고 경주 전개도 앞선에서 아주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번 러프트 레이서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중고배당 막권을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는 제주마 3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기본 걸음을 갖춘 여러 두의 마필들이 있긴 한데 이번 경주 의도적으로 저배당 막권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발주기점에는 1번 장타 최강 돌아온 박성광이 기승을 했고 2회전에 우승을 했지만은 직전에는 또 거의 꼴등을 했단 말입니다. 7번 몬딱은 순발력을 바탕으로 그냥 앞선에서 계속 버티는 말. 다른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버티는 말.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 어스칼도 취입을 하기도 하고 앞에 가기도 하는데 최근 경주는 입상을 했다가 2회전에는 직전은 또 꼴등을 하면서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잠시만요. 5번 마르스입니다. 마르스. 이번 경주 장타 최강도 참는 말이고 몬딱도 그냥 선두권에 가세하는 말이고 어스카는 최근에 취입으로 경주를 진행하는 말입니다. 앞에 가는 말이 없어요. 선행마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성민이가 한 번씩 배당을 내고 입상을 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선행을 가서 입상을 하죠. 맨 위권 바닥에서 취입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5번 마르스가 직전에는 선행을 가지 못해 능력 발휘가 안 됐지만은 이번에는 출전하는 전체 마필들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직전은 1200 경주거리였는데 이번에는 경주거리가 1110m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에 가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래서 5번 마르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는 국산 5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중배당 정도는 충분히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팔려주는 말이 많죠. 월드 포인트, 또 모닝 플로우, 전설의 순간. 월드 포인트는 취입, 전설의 순간도 취입, 그리고 다리 올린 광대도 취입, 그리고 파이어 매직도 취입. 레몬 불패 정도가 스피드가 있는 말입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8번 모닝 플로우입니다. 구전 뛰면서 한 번 들어왔는데 그게 직전 경주였어요. 그리고 그 이전 경주는 앞에 가다가도 퍼지고 맨 우미권 바닥에서 취입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직전은 이마필의 최선의 능력이 어떤 건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최시대가 기승을 해서 순발력을 보이면서 모래를 최대한 들맞게 선두권 외곽으로 탔거든요. 그랬더니 직선주로에서는 예전과 다른 탄력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전개가 낫겠죠. 그러면 직전과 또 동일한 전개라면은 직전과 동일한 능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말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취입이에요. 빠른 말이라고 해봐야 레몬 불패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선에서 직전처럼 선두 외곽 전개를 진행한 이후에 직선주로에서 끈기를 보일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8번 모닝플로우 선전을 기대하면서 후차권은 현장에서 잘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는 제주마 2등급 12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저는 저배당 막권을 신경 쓰지 않고
고배당 막군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4번 신앙태자가 직전에 선행을 나선 이후에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담 중량도 늘었고 선행 상대 마필들도 분명 있습니다. 5번 명품세계도 역시 직전에 차분하게 경주 진행 이후에 3착을 했는데 뭐 이전 경주 그렇게 잘 뛴 건 아니고 이번 경주 나름대로 저력 있는 말들이 여러 두가 있기 때문에 4번이 쏘고 5번이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최저배당 막군으로 끝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3다 열풍입니다. 직전에도 문현진이 기승을 해서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를 보이면서 3착을 했는데 이 말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입을 막 잘하거나 탄력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권에 붙여놓고 꾸준히 뛰는 스타일입니다. 직전 경주는 1400이었기 때문에 3착 받기는 못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경주거리가 1200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4번 신앙태자 같은 말들이 혹시 선행을 간다. 그럼 외곽에서 밀어붙여서 선입으로 붙여놓고 경주를 진행하면은 경주거리가 200m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 7경주는 10번 3다 열풍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는 곡산 호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역시 중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6번 플라잉카는 이제 데뷔전에서는 따라가는 전기로 3착 받기는 못했고 직전은 모래 안 맞게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하자 최선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가면 안 되고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퀸앤 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입이 되는 말이긴 한데 따라가서는 탄력이 안 나와요. 무조건 모래를 덜 맞고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4가 쏘고 6이 따라간다. 반대로 6이 쏘고 4가 따라간다. 그래서 저배당으로 끝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퍼스트 마크는 한 개 말이고 그리고 석세스 플라잉은 직전에 순발력 보이면서 선두권에 최대한 가세한 이후에 끈기를 보였는데 이 말도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떠요. 자, 그래서 순발력도 있고 선입도 되고 정규 중반에 끈기도 있는 말은 5번 고운 클래스입니다. 원래 잘 뛰었단 말입니다. 하이군 시절. 그러다가 최근에 계속 기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2회전 경주를 뛰고 의도적으로 좀 쉬면서 직전 경주는 3달 만에 출전이었고 감량을 노리기 위해서 이용락이 신인 기술을 태웠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다부지게 몰진 않았어요. 그냥 느슨하게 중후미권에서 몰다가 추임력이 좋은 걸음을 보였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진겸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출주 주기로 돌아왔어요. 순발력도 있는 말이고 선입도 되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앞에 가면서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사이에 가만히 선입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경주 종반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5번 고흥 클래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는 국산사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발주기 점에 있는 1번 모토모토 잘 뛰죠. 어떻게 잘 뛰고 있어요? 선행을 가서 국산 6군에서 우승하고 국산 5군에서 우승하고 국산 4군까지 왔어요. 연속 승군전입니다. 이세마필이 연속 승군전에서 계속 연투 때리면은 그거는 대단한 능력 맞죠. 어쨌든 약점은 있죠. 잘 뛰고는 있지만은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된다. 그죠? 렛베르사는 직전 경주 후에 9달의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순발력도 있고 선입도 되는 말이고 재검 때 모습도 이상은 없는데 9달의 공백이 있는 말이 최저배당 막권이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외곽에 있는 11번 정문코빗은 최근에 차분하게 경주 진행해도 경주 종반 탄력이 나왔다 말았다를 반복하고 있고 4번 하늘제왕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주중방송에서 말씀해드렸죠. 어떤 말을 노리셔야 된다? 7번 두바이 평정을 노리셔야 된다. 직전에 1800 경주거리에서 인기를 얻었는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이 말의 특성이 어떤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회전 경주 1400 경주거리에서 최시대가 기승을 했을 때 제가 메인 승부 경주로 쌍식, 복식, 삼복식, 삼쌍식을 다 맞췄어요. 고배당을. 1400 이하 경주거리에서 잘 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1200이지만은 스피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1200은 더 잘 뜁니다.
최근에 장거리를 뛰면서 길러온 지구력을 바탕으로 줄어든 경주거리에서는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이고, 또 혹시나 짧은 경주거리에서 느슨하게 경주를 진행할까봐 소속주에서는 굉장히 빠른 말들하고 막 병합 훈련을 시켜요. 스피드 보강 훈련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발주 진행되면은 최대한 앞선에 붙여놓고 경주를 진행하면은 이렇게 위험도가 있는 인기 마필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7번 두바이 평정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8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는 혼합 3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발주기 점인 1번 윈드위너는 직전에도 압도적인 인기 1위 말이었는데 무너져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구라 했죠. 로열 골드가 들어와서. 근데 어쨌든 이번 경주 직전 대비 6kg 감량 이점, 발주기 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건 맞고, 쿼트로맥스는 1년이 넘는 공백기가 있어요. 근데 원래 잘 뛰던 말이고, 라운드 파워는 순발력 보이면서 선두 외곽에서, 그리고 영천 솔레미아는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티는 말인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7번 쿼트로맥스입니다. 2등급 경주 그리고 3등급 경주에서 현재 1등급 가서 잘 뛰고 있는 캄스트롱, 클린샷, 제시의 꿈, 소모치고 이런 말들하고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급이 다른 경주에서 뛰었던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쉬었다 오니까는 다시 3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경쟁력도 있다. 공백기가 있지만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컨디션도 전혀 이상 없고 능력 발휘에는 문제가 없다. 대신에 뭐죠? 좀 과하게 인기를 얻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인기를 얻는 만큼 기본 능력도 좋은 말이기 때문에 7번 쿼트로맥스 능력 발휘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일단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부산 9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혼합 3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 경주이지만은 고배당 막권을 노려보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이번 경주 보시면은 1번 레이디 골든이 선행마예요. 오렌지 계라지는 각질 변경하고 있는데 순발력에 비해서 경주 종반의 걸음은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주 오션도 선행 가야 되는 말. 무등산은 취입으로 경주를 진행하고 직전에 대상 경주까지 뛰었는데 전진구에서 정동철로 바뀐 거는 분명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K골드가 어떤 말이에요? 선행 가야 되는 말. 외곽이는 챔프고 소리태풍. 어떤 말이에요? 모래 안 맞거나 서행 가야 되는 말. 의외로 장거리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가야 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핑킹은 많이 뛴 경주 거리가 1400이 전부고, 약점 투성이죠, 인기 말들이.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4번 최강라이거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경주의 유일한 취마예요. 뒷심 있는 말이 한두도 없어요. 무등산을 제외하면. 근데 무등산은 기승기승과 교체됐다고 말씀해드렸잖아요. 최근에 어떤 편성을 만나도 일정하게 종반 탄력이 잘 나오는 걸음을 보이고, 예전에 김혜선이가 2승을 했을 때는 선입으로도 끈기를 보였어요. 직전 경주에 약간의 공백은 있는데 마필 상태나 걸음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감량 이점도 좋고, 서로 앞에 가려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번 경주. 서로 어떻게든 앞에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앞에 가는 말들은 다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4번 최강라이거가 종반 역전한 발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4번 최강라이거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17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3주차 경마 주간의 시작인 11월 17일 금요경마일입니다.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